그리고 제가 하나 더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옛날 그 고려시대나 저 신라시대나 조선시대나 이런 시대부터 이 명리학은 늘 존재하고 있었고 조선시대에도 관상감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리고 조선시대에도 잡과로서 이런 그 명리학자들을 그 관직으로 뽑았습니다. 의사도 물론 잡과로서 뽑았고 그래가지고 정말 대단히 훌륭하면 천문관이라는 이름을 붙여줬어요. 그래서 저 신라시대 때 김유신이 천관녀랑 연애한 거 아시죠? 알고 계십니까? 네. 천관녀랑 연애하다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말모가지 자르고 저기 돌아왔지 않습니까? 그 역사 아시잖아요? 근데 그 천관녀가 미래를 내다보는 하나의 무속인과 같은 사람이에요. 미래를 내다보는 신녀란 얘기입니다. 그럼 그 시대에도 이런 신녀들이 있었고 무속인들이 있었고 또 명리학자들이 있었고 그래서 명리학자나 이런 분을 천문관이라고 표현을 하고 또 이런 그 무속인들을 신녀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이렇게 했었던 것입니다. 이건 고구려 시대, 신라 시대, 고려 시대, 조선 시대까지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런데 조선 시대 중기로 넘어오면서 이 명리학이 너무나 잘 맞고 또 이 자기들 속을 다 들키게 되는 거예요. 벼슬아치들의 속이 다 드러나는 겁니다. 사주를 보니까 사기꾼, 도둑놈, 봐보세요. 이 관직에 오를 사람, 떨어질 사람, 이런 것들이 막 다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 영화 그 관상이라는 영화 보셨죠? 그것처럼 막 그냥 미래를 내다보고 이렇게 임금을 세우기도 하고 이런 경우가 생기니까 궁궐에서는 천문관을 두고 쓰면서도 밖으로는 쉬쉬하면서 일반인들한테는 폄하시켰던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숨어서 공부를 하고 숨어서 이 민중을 대하면서 이 학문을 썼던 거죠. 그리고 아주 밑바닥으로 전락시켜서 사람들이 이 생각을 하고 이렇게 풍습문화가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러나 실제는 이 명리학이라든가 이런 관상이라든가 이런 이 주역이라든가 이게 매우 대접받는 학문이었어요. 그리고 아무나 할 수 없는 학문이었고 그리고 실제 조선시대에 대학자들은 이 명리학을 기본적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명리학, 관상학 이런 걸 다 공부했다. 정도전이도 명리학, 관상학, 풍수지리학을 다 공부했습니다. 정도전이 만약에 이런 공부를 하지 않았다면 한양의 도읍지를 잡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 정도전이 그 한양 도읍지 잡은 거 알고 계시죠? 네. 그러면 무학대사도 역시 훌륭한 분이고 정도전도 훌륭한 분이다. 그래서 이성계가 무학대사를 모시고 계룡산에 가서 터를 봤어요. 먼저 도읍을 하려고. 그랬더니 정말 명당이지만 물이 부족하다. 그래가지고 지금은 여기서 도읍할 때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이성계가 무리하게 도읍을 하려고 하니까 신장들이 나타나가지고 너는 여기 주인이 아니다. 너는 이곳에서 도읍할 자격이 없다. 그래가지고 신장들이 꿈에서 두드러 팬 겁니다. 이성계를. 두드러 패가지고 있지 멍이 다 들은 거예요. 근데 꿈에서 맞았는데 진짜 멍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성계가 손들고 무학대사 말을 듣고 올라온 거예요. 올라왔는데 다시 정도전하고 무학대사랑 함께 이 터를 본 거죠. 터를 봐가지고 이곳이 다음 도읍지로서 참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한양 도읍지를 잡아서 바로 이곳에 도읍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성계, 장남, 차남 이렇게 3남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하륜이라는 분이 관상을 잘 봤어요. 풍수지리도 잘했고 그분이 귀양 가서 이 역학 공부를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돌아와가지고 관상을 딱 보니까 이방원이가 왕제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이방원이가 왕제라는 걸 알게 돼가지고 이방원이를 내가 등극을 시켜야 되겠다. 이방원이를 왕을 만들어가지고 조선을 열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하륜이 이 이방원이를 도와서 결국은 왕을 만든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간단한 역사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리는 것은 이렇게 관상이라든가 사주, 명리학이 그 조선시대에도 많이 활용이 됐다. 근데 활용을 하면서도 한편으로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조선 말기로 오면서 말살시키고 폄하시키고 내면적으로 자기들은 쓰고 밑에 백성들은 자꾸 못 쓰게 하고 이런 식으로 폄하시켜 왔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문이 많이 침체되어 있었어요. 우리나라가. 중국이라든가 일본은 오히려 발달했고 이 명리학이 우리나라는 많이 침체되어 있었다. 고구려, 신라, 고려, 조선시대 이때는 우리나라가 아주 우수하게 이 역학문화가 발달했는데 조선시대 말기로 오면서 침체되었고 침체되어서 많이 이 학문이 멸시당하다가 지금은 오히려 부흥이 일어나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역학 지식이 가장 위대해지고 높아졌고 가장 지식이 왕성해지고 풍부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명리학자들이 중국에도 있고 일본에도 있고 뭐 아베테센이니 뭐 난강만이니 그 사주첩경이니 등등의 이런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명리학서가. 근데 이런 그 명리학서를 공부하면서 후인들이 많이 깨우치게 되고 발달해왔다. 그래서 지금은 어느 나라에도 뒤지지 않게 우리 학문이 위상이 높아졌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많은 분들이 상용적으로 공부를 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이걸 공감하게 되고 이 일반인들도 이 학문을 접해서 지금은 공부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공부를 바르게 해서 우리 운명을 바르게 공부해서 우리 삶의 질량을 높이는 데 바르게 써야 되고 또 여러분들한테 욕 안 먹도록 바르게 노력을 해야 된다. 이걸 가치 없게 쓰게 되면 역시나 또 폄하당하고 욕먹게 되고 어떤 사람한테도 그런 폄하적인 말을 들을 수 있다. 근데 우리가 이걸 바르게 깨우치고 바르게 공부해서 우리 인생을 득되게 살고 또 많은 사람을 이롭게 한다면 이 학문은 대단히 존경받을 수 있고 그 누구도 점쟁이니 뭐 사주쟁이니 관생쟁이니 이런 말을 못한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첫째, 이런 폄하적인 것은 시대적으로 영향도 있었고 또 우리 명리학자나 점성가들이 이 행위 부족에서 그런 대접을 받았고 그런 욕을 먹게 됐고 그런 폄하적인 말을 듣게 됐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반성하는 태도를 가져야 된다. 또 나아가서는 깨달은 사람이든 지식인이든 도인이든 이런 사람이 솔선수범으로 전문가들을 인정해주고 표현을 바르게 써야 된다. 자기 영역이 아니라고 낮춰보거나 짓밟는 식으로 말하거나 폄하시키는 표현을 쓰는 건 매우 옳지 않다. 어떻게 국민을 지도하는 지도자로서 그런 바르지 못한 표현을 쓰면서 어떤 전문 분야의 사람들을 폄하시킬 수 있습니까? 이건 바르지 못한 것이다. 일개 범부나 국민이라 하더라도 그러지 않을진데 어찌 학자라는 분이 도인이라는 분이 깨달은 분이 이런 표현을 쓰면 되겠습니까? 저는 앞으로 제가 강의를 하면서 어떤 분야이든 전문 분야의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되겠다는 걸 절실하게 느꼈어요. 저 또한 많이 반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강의하면서 혹여라도 제가 자칫 누구를 폄하시키는 표현을 쓰지 않나 이런 걸 돌아보게 됐고 저 또한 많이 조심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이런 강의를 하면서 제가 명리학자라고 해서 이 강의를 한 게 절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깨우치고 공감해야 될 강의이기 때문에 좀 길었지만 해드린 것입니다.